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아주 복잡한 기계를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 그 설계도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생각해보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요? 늘 당연하게 느끼는 거지만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그 성격, 어젯밤에 꾼 꿈, 심지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 느낌까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내용의 핵심. 심리적인 건 곧 생물학적인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뭔가를 배우는 과정. 이 모든 게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라는 실제 장치의 활동이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그 장치의 가장 작은 부품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 마음이 거대한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벽돌 하나, 그게 바로 뉴런입니다. 이 조그만 세포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 구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수상돌기라는 게 안테나처럼 주변 뉴런들한테서 신호를 쫙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세포체에서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거 전달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축삭이라는 긴 케이블을 통해서 다음 선수한테 신호를 팍 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우리 뇌에 무려 1000억 개나 있대요. 이 1000억 개가 서로 얽혀서 엄청난 통신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뉴런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진짜 재밌어요. 딱 전기 스위치 같아요. 전부 아니면 전무, 딱 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자극에는 꿈쩍도 안 하다가 어떤 기준선을 탁 넘는 순간 활동전이라는 전기 신호가 찌릿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가 축삭을 따라서 번개처럼 쫙 달려가서는 끝에서 다음 뉴런한테 화학물질, 그러니까 메시지를 휙 던져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말한 그 화학 메시지의 정체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이게 진짜 우리 삶을 좌우해요. 예를 들어 힘든 일 끝내고 해냈다 할 때나 SNS에 올린 사진에 좋아요 막 눌릴 때 느끼는 그 쾌감 있죠? 그게 바로 도파민 때문이에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을 땐 세로토닌이 작용하고요. 결국 우리의 기분, 기억력, 심지어 아픈 걸 느끼는 것까지 전부 이 작은 화학물질들이 실시간으로 지휘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의 설계도는 한 번 정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뭔가를 경험할 때마다 뇌 속에 있는 신경회로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계속해서 집을 고치고 확장하는 셀프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면 수학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보통 사람보다 15%나 더 넓었대요. 또 장난감이 많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쥐는 뇌가 실제로 더 두꺼워졌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경험이 뇌를 직접 빚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계속 연습하고 있다면 여러분 뇌의 특정 부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로 더 커지고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벽돌이랑 시멘트 같은 기본 재료는 다 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이 마음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가장 오래된 지하 보일러실부터 맨 꼭대기 층에 있는 CEO 사무실까지 저랑 같이 한번 쭉 둘러보시죠.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생명의 컨트롤 타워, 뇌관입니다. 우리가 숨 쉬어야지, 심장 뛰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바로 이 뇌관 덕분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지만 이게 멈추면 모든 게 끝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에 전기랑 수도를 24시간 내내 관리하는 그런 중앙 관리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층 위로 올라와 볼까요? 여긴 감정과 기억의 중심부, 바로 변연계입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 있죠? 그게 바로 여기 편도체가 위험해 하고 비상벨을 울린 거예요. 또 옛날 노래 듣다가 갑자기 옛날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건 해나 덕분이고요. 그리고 이 시상하부는 배고픔, 목마름 같은 우리 몸의 온갖 욕구를 관리하는 종합상황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건물의 맨 꼭대기층 헤드쿼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대뇌 피질이죠. 이 복잡하게 주름진 표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고차원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그 모든 것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거대한 CEO 사무실은 또 4개의 전문 부서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기획팀이고요. 두정엽은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 분석팀입니다. 그리고 측두엽은 말을 알아듣고 기억을 조장하는 자료실 같은 곳. 마지막으로 후두엽은 눈으로 보는 모든 걸 처리하는 시각 디자인팀이죠. 이 4팀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나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에는 CEO가 둘입니다. 바로 좌뇌와 우뇌죠. 예전에 분할뇌 연구라는 걸 통해서 밝혀졌는데 보통 좌뇌는 언어나 논리처럼 분석적인 일을 잘하고 우뇌는 공간을 파악하거나 얼굴을 알아보는 것처럼 좀 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맡아요.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한쪽이 분석하면 다른 쪽이 그걸 종합하는 식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뇌라는 건물의 하드웨어를 살펴본 셈이에요. 구조가 어떻고 각 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 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유령, 바로 의식이라는 아주 신비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걸 느끼고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좁은 스포트라이트 같아요. 이 유명한 고릴라 실험이 딱 그걸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농구공 패스 횟수만 세라고 시켰더니 글쎄요, 화면 한가운데로 고릴라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절반은 그걸 아예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주의 맹시라는 건데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놓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은요, 동시에 2개의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아요. 의식적인 트랙과 무의식적인 트랙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맨날 다니는 길, 운전하면서 오늘 저녁 뭐 먹지? 고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운전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고 저녁 메뉴 고민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건 이 거대한 정신활동의 정말 아주 작은 일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복잡하게 돌아간 우리 뇌라는 건물도 밤에는 정비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뇌의 야간 유지 보수팀이 활동하는 시간, 바로 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냥 쭉 자는 게 아니에요. 약 90분짜리 사이클을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엔 얕은 잠에 들었다가 점점 깊은 잠으로 빠져들죠. 이 깊은 잠 단계에서 우리 몸과 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바로 REM 수면 단계인데 이때는 뇌가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엄청 활발해져요. 생생한 꿈을 꾸고 낮에 배웠던 중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잠은 그냥 꺼져 있는 상태, 쉬는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밤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싹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은 잘 보관하고 쓸데없는 기억은 지우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 시간인 겁니다. 왜 우리가 잠 푹 자고 일어난 날은 머리가 상쾌하고 맑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야간 유지보수 팀이 밤새 우리 머릿속 대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몽유병 있잖아요. 막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 이게 꿈꾸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 몽유병은 우리가 한창 꿈을 꾸는 렘 수면 때가 아니라 뇌가 가장 깊이 잠든, 그러니까 NREM 3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듯 잠의 각 단계는 정말 뚜렷하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건축물의 설계도를 따라 아주 숨가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투어가 어떠셨나요? 이제 이 여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뇌라는 물리적인 기반 위에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뇌는 여러분이 뭘 경험하느냐에 따라 평생 동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뇌의 여러 부서들이 협력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밤이 되면 스스로를 수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해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 그리고 잠의 역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여러분의 뇌를 진짜로 물리적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선택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에 무엇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